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엔 웹 디자인 기능사 jQuery 기초 코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jQuery, 다들 어렵다지만 나오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는 jQuery 연결과 기본 문법. 두 번째는 문서 객체 선택과 이벤트에 대해 배워볼게요.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메서드만 공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수와 if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jQuery 연결과 기본 문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jQuery 문서를 연결할 때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합니다. src 속성에 jQuery 문서를 넣고 헤드 태그에 자손으로 처리해주세요. 시험에서 제공하는 jQuery 기본 플러그인을 먼저 연결해줘야 합니다. 우린 JS 폴더를 만들어서 경로를 설정할게요. common.js는 우리가 제작할 파일입니다. 다음은 준비 구문입니다. 도큐멘트는 문서 객체를 뜻하는데 바디 내부의 태그들을 의미합니다. ready는 jQuery보다 문서 객체를 먼저 준비하는 이벤트입니다. 결국 바디 내부의 태그들이 준비되면 내부 코드를 실행하라는 구문입니다. 시험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합니다. 갑자기 jQuery 구문 보고 너무 놀란 것 아니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언어의 규칙만 이해하면 돼요. 결국 jQuery도 그냥 컴퓨터 언어예요. 우리가 브라우저와 의사소통하는 거죠. 한국어의 규칙을 보겠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은 주객체죠. 나. 아침은 시점 치하는 명령을 받는 목적 객체, 닦는다는 동사입니다. 그것을 jQuery 문법으로 보겠습니다. 영어로 표시해봤어요. 문서 객체인 주객이 이벤트 때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죠. 어때요? 한국어와 비교하니 간단해지지 않나요? 한눈에 jQuery 문법을 보자면 문서 객체가 이벤트 때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주는 객체와 명령을 받는 객체는 다를 수 있죠. 두 번째 jQuery는 문서 객체 선택과 이벤트를 배워보겠습니다. 문서 객체 선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문서 객체란 문서 객체는 선택자와 같고 태그와도 같습니다. jQuery가 부르면 문서 객체, CSS가 부르면 선택자, HTML이 부르면 태그입니다. 왜죠? 왜 다 다르게 불러요? 영어는 맘, 한국어는 엄마 이렇게 부르죠. 다른 언어니까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문서 객체의 기본 문법은 기호와 따옴표 내부에 문서 객체를 씁니다. 우린 태그명과 클래스명 두 가지로만 작성할게요. 태그명은 보이는 것과 같이 그냥 태그명을 쓰고요. 클래스명 앞에는 점을 반드시 써주세요. 이벤트란 무엇일까요? 이벤트는 명령 즉 메서드를 받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치아를 언제 닦았죠? 아침이 시점인 거죠. 이벤트 내부에는 콜백 함수를 적는데 저것은 코드의 집합이에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의 명령 즉 메서드가 많을까봐 묶어줍니다. 이벤트 작성법은 문서 객체, 점 이벤트를 연결해줍니다. 이벤트는 많지만 3개만 외우겠습니다. 클릭은 클릭했을 때, 마우스 엔터는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 리브는 마우스 내렸을 때예요. 콜백 함수 다 쓰셔야 해요. 객체 선택과 이벤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jQuery 기본 플러그인 연결입니다. 시험 시 제공되어 common.js는 우리가 제작할 파일입니다. 새 문서로 만든 거예요. common.js 파일에 가면 준비 구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해요. 문서 객체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태그 선택, h1. 두 번째는 클래스 선택, 점 텍스트.
H1에는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겠습니다. 콜백 함수를 괄호 내부에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내부 명령은 클릭당한 자신의 글 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명령입니다. 메서드 배울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브라우저에 마우스로 클릭하니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번에는 마우스 엔터 즉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이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괄호 내부에 역시 콜백 함수를 적으셔야 합니다. 역시 텍스트의 글 자색을 녹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에서 마우스를 내리는 마우스 리브 이벤트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리브 이벤트를 작성합니다. 역시 콜백 함수를 또 작성해 주세요. 이번엔 원래대로 글 자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녹색으로 내리면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 보이시죠? 세 번째 jQuery는 문서 객체 메서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메서드란 객체에 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문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입니다. 문서 객체 점 메서드. 매개 변수는 명령 시 변할지도 모르는 값입니다.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한 개일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CSS 메서드는 문서 객체의 스타일을 변화하는 명령입니다. 문법은 보이시는 대로고요. 속성명 매개 변수에는 CSS의 속성명을 작성해주세요. 값이 숫자면 그냥 작성 문자일 땐 따옴표 내부에 작성해주세요. CSS 속성을 여러 개 바꿀 땐 어떻게 하죠? 다 방법이 있죠? add 클래스 메서드란 클래스를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원래 스타일은 CSS에서 작성하고 태그의 클래스로 적용하죠. 그걸 jQuery로 추가해주는 것입니다. 문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클래스명 앞에 점 붙이지 마세요. remove 클래스란 클래스를 제거하는 메서드입니다. 문법은 화면과 같고 클래스명 앞에 점을 붙이지 마세요. 메서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CSS 문서와 JS 문서들을 미리 연결해놨어요. CSS 메서드를 적용할 태그는 H1이고요. 클래스 관련 메서드를 적용할 태그는 H2입니다. common.js 파일로 문서를 이동하시고요. CSS 메서드를 적용해 볼게요. H1의 글 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 보이시죠? 다시 HTML 문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HTML 문서에는 H2 태그에 클래스가 없는 것 보이시죠? Common CSS로 가서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러 속성 변경 시에는 클래스를 사용해 주세요. Common JS로 와서 클래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클래스죠. 그럼 브라우저에서 녹색과 밑줄 들어가죠? 그럼 이번에는 remove 클래스를 해볼게요. H2 태그 중 마지막 요소만 클래스를 제거했습니다. 문서 객체 필터 메서드란 문서 객체를 다시 선택하는 메서드입니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H2 태그를 3개 썼다고 볼게요. jQuery 명령으로 H2 태그를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저 중 특정 객체만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퍼스트 메서드는 첫 번째 객체만 선택합니다. 매개 변수는 없어요.
라스트 메서드는 마지막 요소만 재선택합니다. 매개 변수 없어요. EQ 메서드는 n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매개 변수는 숫자로 작성하는데 0번이 첫 번째 요소예요. 페런트 메서드는 부모 요소를 선택합니다. 매개 변수는 없어요. 문서 객체 필터 메서드 총정리.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div 태그는 부모 요소입니다. h2 태그는 div의 자손 요소들이고요. common.js 문서로 갈게요. 첫 번째 h2 태그를 선택해서 글 자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의 첫 번째 요소가 빨간색으로 변경되죠? 마지막 h2 태그의 글 자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글자색 파란색이죠? 두 번째 요소를 특정해서 글 자색을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녹색으로 확인 잘 되시죠? 마지막으로는 부모 요소인 div의 테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는 굵기, 스타일, 색상값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죠? 시각 효과 메서드란 문서 객체가 사라지거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문법은 화면과 같은데 매개 변수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밀리초 단위, 즉 1초가 1000입니다. 슬라이드 다운 메서드란 아래 방향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보이는 메서드입니다. 화면이 문법인데요. 매개 변수의 300은 0.3초고요. 즉 0.3초 동안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슬라이드 업 메서드란 위방향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사라지는 메서드입니다. 화면이 문법인데 0.3초 동안 위로 올라가 사라지죠. 페이드 인 메서드란 투명도가 조절되며 나타나는 메서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페이드 인 문법인데 0.3초 동안 나타난다는 의미죠. 페이드 아웃 메서드란 투명도가 조절되면서 사라지는 메서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문법인데 0.3초 동안 사라진다는 것이죠. 문서 객체 시각 효과 메서드 총정리.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CSS 문서와 외부 jQuery 문서를 모두 연결했습니다. 슬라이드 메서드를 처리할 태그 요소 부분과 페이드 메서드를 처리할 태그 요소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커먼 CSS 문서로 가서 보면 p 태그의 영역과 배경색을 설정해 보세요. 영역이 있어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튼 요소는 HTML 코딩 때 배우지 않았는데 시험에서는 사용할 일 없습니다. 지금 클릭해 보려고 만들었어요. common.js 문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구문을 작성해 주세요. 슬라이드 메서드들을 작성해 볼게요. 클래스가 업인 버튼을 누르면 박스01이 위로 올라가며 사라지게 처리. 클래스가 다운인 버튼을 클릭하면 클래스가 박스1인 것을 아래로 나타나게 처리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업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고 다운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상단이고 아래로 떨어지며 나타나고 위로 올라가며 사라지죠. 이번에는 페이드 메서드들을 작성해 볼게요. 클래스명이 아웃인 버튼을 클릭하면 박스02가 투명도가 조절되며 사라집니다. 클래스명이 인인 버튼을 누르면 박스02가 투명도가 조절되며 나타납니다. 브라우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웃 버튼은 사라지고 인 버튼은 나타납니다. 애니메이트 메서드란 문서 객체를 움직이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CSS 속성은 움직일 속성인 left나 탑 값을 지정하고 시간은 밀리초 단위입니다.
그럼 애니메이트 메서드 실습을 해볼게요. HTML 문서를 보시면 버튼 요소와 요소가 움직일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버튼이고요. div 태그가 브라우저에 보이는 테두리 있는 부분입니다. p 태그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요소고요. 커먼 CSS 문서로 가볼게요. div 태그는 영역과 테두리를 지정했습니다. 포지션의 값을 렐리티브로 설정한 것은 p 태그의 앱솔루트 기준을 div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p 태그는 영역과 배경색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값을 앱솔루트로 설정했는데 그래야 요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커먼 JS 문서로 가볼게요. 준비 구문을 작성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는 위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중 업 클래스를 받은 버튼을 누르면 위쪽으로 20px씩 0.2초 동안 움직이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브라우저로 가서 위로 버튼을 누르면 요소가 위로 움직이는 것 보이시죠? 이번에는 아래로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운 클래스를 가진 버튼을 클릭하면 요소가 아래쪽으로 20px씩 0.2초 동안 움직이는 명령을 작성하겠습니다. 다 작성했으면 브라우저로 가서 아래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잘 되는 것 보이시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요소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레프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버튼을 클릭하면 요소가 왼쪽으로 20px씩 0.2초 동안 움직이는 명령을 작성해 주세요. 브라우저에서 왼쪽으로 버튼을 누르니 잘 움직이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으로 요소가 움직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버튼을 클릭하면 요소가 오른쪽으로 20px씩 0.2초 동안 움직이는 명령을 작성해 주세요. 브라우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서드 마지막 예제입니다. setInterval 메서드는 시간마다 명령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문법입니다. 보통 메서드는 객체에 연결되는데 이 메서드는 생략 가능합니다. 설명하자면 긴데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시간마다 일어날 명령이 많을까봐 코드의 집합으로 묶는 것입니다. 시간은 밀리초 단위입니다. setInterval 함수 실습을 시작해 볼게요. HTML 문서의 시간마다 움직일 요소인 div 태그를 작성해 주세요. 다 작성했으면 커먼 CSS 문서로 가보겠습니다. div 요소의 영역과 배경색을 설정해 주세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설정한 것은 움직일 요소는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커먼 JS 문서로 가볼게요. 준비 구문 작성해 주세요. 우린 1초마다 요소를 50px씩 이동시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 것은 setInterval 메서드를 작성합니다. 시간은 1초니까 1000이라고 적겠습니다. 요소를 50px씩 이동하는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작성해 주세요. 작성을 하니 브라우저의 요소가 혼자 시간마다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죠? 길었던 메서드가 드디어 끝났네요. 네 번째, 변수와 if문. 헐, 아직 안 끝났어? 변수란 변할지도 모르는 값을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이 변수 문법입니다. 반은 변수를 선언하라는 키워드입니다. 값은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이고요. 값은 한 개만 담을 수 있어요. if문이란 조건이 맞을 때의 명령과 틀릴 때의 명령을 나눠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if문 문법이고요. 만일 조건식이 맞다면 조건식이 맞을 때 명령을 실행. 그렇지 않다면 조건식이 틀릴 때 명령을 실행해 줍니다. 예시를 보자면 만일 주민번호 뒷자리 첫 글자가 1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로 처리되는 것이죠. 그럼 변수와 if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일 세 가지 구역을 HTML 문서에 작성했습니다.
색상을 따로 넣기 위해 클래스도 작성해주세요. CSS 문서로 가시면 영역 설정과 글자 설정을 해보세요. 각각 박스의 배경색을 각각 처리해봤습니다. 색상들이 각각 레드, 그린, 블루로 들어간 것 보이시죠? 그럼 각각의 요소를 하나로 겹쳐 보이게끔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도 다 동일하게 처리하니 같은 데에 있는 것 보이시죠? 처음에는 박스 요소들이 안 보이도록 디스플레이를 논처리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것 보이시죠? 그럼 이제 common.js 문서로 들어가서 1번, 2번, 3번 박스를 순서대로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소가 먼저 보이도록 처리할게요. 퍼스트 메서드와 페이드인 메서드를 쓰면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순번을 담는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jQuery 순번은 0번부터 시작해서 0번으로 처리해 주세요. 2초마다 다른 박스가 보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setInterval 메서드를 사용해야겠죠? 2초마다 일어나니 2000으로 작성하게요. 그 다음 사진들이 보여야 하니 사진 순번을 일씩 증가합니다. 그 다음엔 모든 사진이 안 보이게 처리해주세요. 페이드아웃 메서드죠. 그리고 이제 순번에 맞게 요소들이 보이도록 작성하겠습니다. EQ 메서드는 문서 객체의 요소를 순번대로 선택합니다. NUM은 계속 일씩 변경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1번 요소부터 3번 요소까지 순서대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 3번 후 영원히 안 보이는 것 보이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f문을 작성합니다. setInterval 내부의 코드는 모두 삭제해주세요. 그래서 if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요소는 안 보이도록 페이드아웃 처리해주세요. 이제 if문을 작성해서 조건을 걸겠습니다. 만일 현재 NUM 값이 2번이라면 3번 이미지가 보인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진 번호를 0번으로 돌려라는 명령을 썼는데요. 그것은 1번 사진이 보이도록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이 LG. 사진 번호를 일씩 증가하라는 구문을 작성합니다. num 뿔뿔. 그리고 그 num 값에 맞는 사진이 보이도록 처리합니다. 이렇게 작성했더니 무한 루프로 사진들이 계속 돌아가며 보이는 것이 확인됩니다. 어렵지 않죠? 영상이 너무 길었던 관계로 네가 스터디 테스트는 없어요. 공부는 누가? 네가. 오셈의 네가 스터디 다음 시간에 봬요.